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전 세계가 한국에 미쳐가고 있다고요. CNN 뉴욕 본사의 회의실. 한 젊은 여성 프로듀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류 관련 데이터와 차트가 가득한 태블릿이 들려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CNN 최연소 수석 프로듀서가 이렇게 들떠 있는 걸까요? 한국의 어떤 점이 이토록 그녀를 흥분하게 했는지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의 최연소 수석 프로듀서 사라 콜린스입니다. 28살의 나이에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저는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사회 현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열정적으로 제작해왔죠.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최근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취재라고만 생각했죠. BTS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거라는 막연한 호기심 정도?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아이돌 그룹의 성공을 넘어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문화의 파도였답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전 세계인의 관심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가 어떻게 이런 막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의문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죠. 당시에는 이것이 단순한 취재 그 이상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미 공기가 달랐어요. 활기찬 분위기, 세련된 시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열정. 이곳이 제가 알던 아시아와는 다르다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잠깐, 제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한 신출내기 기자였어요. CNN에 입사한 지 겨우 6개월 아직 심부름이나 하는 말단 직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선배 기자의 갑작스러운 병가로 K-팝 콘서트 취재 기회가 저에게 왔어요. 또 하나의 10대 팬덤 현상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별 기대 없이 현장으로 향했죠.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날 밤의 열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공연장 앞은 이미 새벽부터 줄을 선 팬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주변은 한국어로 가득했어요. 아미, 아미. 처음 들어보는 구호에 고개를 갸웃거렸죠. 공연이 시작되자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무대 위 7명의 젊은이들이 완벽한 안무와 노래로 2만 명의 관객을 사로잡았죠. 더 놀라운 건 관객들이었어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인종의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들의 이야기에 더 놀랐어요. 한 중년 여성은 BTS 덕분에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했고, 한 대학생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 이제는 한국 유학을 꿈꾼다고 했죠. 심지어 60대 노신사는 손주와 함께 콘서트를 즐기러 왔다며 활짝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류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문화 현상 그 자체였죠. 다음 날 저는 열정에 불타 기사를 썼어요. K-팝, 새로운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다 라는 제목의 그 기사는 CNN 온라인 뉴스의 조회수 신기록을 세웠고 저는 단숨에 스타 기자로 떠올랐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져들었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저는 CNN의 문화 섹션을 이끄는 최연소 수석 프로듀서가 되었어요. 한류를 다룬 여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그 덕분에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여전했어요. 도대체 한국에 무엇이 이토록 강력한 걸까?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취재가 아닌 한류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죠. 그리고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어쩐지 직감할 수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겼어요. 세련된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랐죠. 와,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전통 한옥이 보이는 독특한 모습이 펼쳐졌죠. 현대와 전통의 조화,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일까요?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어 실력을 뽐내보려 했는데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제 서툰 한국어에 기사님께서 웃으시며 영어로 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거리 곳곳에서 K-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 북적이는 인파, 이 도시는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쉬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구나.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오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될 테니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머릿속으로는 취재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내일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뭘 보고 듣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첫 인터뷰 장소로 향했어요. 한류 열풍의 중심지인 강남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죠.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과 마주쳤어요. 와, 이게 다 뭐예요? 회사 로비에 전시된 수많은 트로피와 상패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사 대표님이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셨죠. 이건 우리 아티스트들이 받은 세계 각국의 음악상이에요. 빌보드 뮤직 어워드, 그래미, MTV 어워드. 이제는 K-팝이 세계의 음악의 중심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K-팝의 성공 비결에 대해 들었어요. 철저한 트레이닝 시스템, 글로벌 팬들과의 긴밀한 소통,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이 모든 것이 한류의 힘이었던 거죠. 우리는 단순히 음악만 팔지 않아요. 우리는 꿈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고 있죠. 대표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이게 다 무료예요? 제가 물었더니 직원 한 분이 웃으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네, 우리 회사는 직원 복지가 정말 좋거든요. 헬스장, 카페, 심지어 미용실도 있답니다. 오후에는 연습생들의 훈련 현장을 참관했어요. 힘든 훈련 속에서도 미래의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죠.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대사가 되는 거예요. 한 연습생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저녁, 회사 옥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바로 한류의 힘이구나. 열정, 혁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 호텔로 돌아와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지 직접 목격한 거죠.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발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 문화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며 다음 날이 정말 기대됐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명 대학 한국어학당을 찾았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됐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여러 나라 말이 들려왔지만 모두가 한국어로 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어학당의 지원자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담당 교수님께 물었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년에는 40명 모집에 10만 명이 지원했어요. 5분 만에 마감됐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와, 그렇게나 인기가 많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최근 4년간 지원자가 400% 증가했답니다. 한류의 영향이 크죠. 수업을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열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한 러시아 유학생이 말했죠. 한국어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존댓말 문화부터 의성어, 의태어까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온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K-팝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네요. 이제는 김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문화이자 새로운 세계관이었던 거죠. 오후에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참관했어요.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의 매력이었는데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며 한국의 매력이 얼마나 다양한지 새삼 깨달았죠. 미국에서 온 학생의 발표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어의 어휘량이 정말 놀라워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까지 다양한 단어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런 풍부함이 한국어의 큰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일본 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글의 과학성에 놀랐어요. 세종대왕님의 창의성과 실용성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매력적이라니
이게 바로 한류의 또 다른 원동력이구나. 한국어의 인기 비결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트렌디한 문화 때문만은 아니었죠. 언어 자체의 깊이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화적 가치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면 그건 좀 무례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심했죠. 최소한의 기본적인 한국어는 익혀야겠다고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앱으로 한국어 기초를 벼락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같은 기본 인사와 간단한 표현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죠. 발음이 서툴러 웃음이 나왔지만 이렇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인터뷰할 때 한국어로 인사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e스포츠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한국이 왜 게임 강국으로 불리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밖에서부터 길게 줄 선 팬들, 선수들의 얼굴이 크게 프린트된 응원 플래카드들, 마치 월드컵 경기장에 온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배운 대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경기장 관계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경기장 내부는 더 놀라웠어요. 최첨단 장비들, 대형 스크린, 그리고 열광적인 관중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스포츠 행사였어요. 한 게임 감독님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를 시작으로 지금의 LCK까지 수많은 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면서 e스포츠를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팀들이 생겨났고 프로게이머는 물론 게임 감독과 코치들의 수준도 함께 올라갔죠.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의 e스포츠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경기 중간에 잠깐 밖으로 나가 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한 외국인 팬이 말하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의 실력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전략 게임은 물론이고 심지어 FPS 장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좀 무서울 정도예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게임 실력이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니 말이에요. 경기가 끝나고 한 해설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셨죠. 한국인들이 게임을 잘하는 이유요?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사격과 양궁처럼 게임도 집중력과 타이밍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에요. 한국인들은 이런 능력에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게임에서도 높은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게임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국가적 특성과 재능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국의 게임 문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하나의 산업, 문화 수출로 발전했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의 집중력, 끈기, 그리고 혁신이 있었던 거죠.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새겨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삼 놀랍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K-팝과 드라마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IT 강국, 문화 강국에 이어 이제는 e스포츠 강국으로까지.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다방면에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해졌어요. 한국은 참 매력적인 나라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돼. 그날 밤 저는 게임 관련 한국어 용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템, 렉, 본캐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세계 공용어가 되어가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죠. 한국의 또 다른 모습, 그것도 세계를 주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하루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됐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어요.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쳤죠. 잔디밭 한가운데서 학생들이 로봇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물었죠. AI 로봇 축구 대회 준비 중이에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개발한 AI로 로봇을 조종해 축구를 하는 거죠. 캠퍼스 투어를 시작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도서관 대신 스타트업 센터로 향했죠. 여기서 학생들이 창업을 준비해요. 안내하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만 50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했답니다. 한 학생 창업팀을 만났는데 그들의 아이디어가 놀라웠어요.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어요. 곧 세계 시장에 도전할 거예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학생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앱으로 주문하고 있었죠. 우리가 만든 AI 추천 시스템이에요. 한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알레르기, 영양 균형까지 고려해 최적의 메뉴를 추천해줘요. 오후에는 글로벌 챌린지 센터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여기서 학생들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우리 팀은 아프리카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저비용 정수 시스템을 개발 중이에요. 한 학생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해가 질 무렵 캠퍼스를 나오면서 한 교수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시험 점수를 높이는 교육을 하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거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국의 교육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암기와 경쟁이 아닌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찬 현장이었죠. 그날 밤 노트북을 펴고 한국의 교육 혁신 사례들을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그 비밀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파리올림픽 때 우연히 만나 친해진 한국방송국의 김민수 기자였죠. 당시 삼성 갤럭시 플립의 대성공을 함께 취재하면서 연락처를 교환했었죠. 안녕하세요, 사라. 내일 일정 준비는 다 되셨나요? 삼성과 LG에서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았어요. 최신 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을 거예요. 와, 정말요? 너무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김 기자님.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김민수 기자를 만났어요. 오늘은 그와 함께 삼성과 LG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죠. 파리 올림픽 때 우연히 만나 친해진 그는 이번 취재의 든든한 파트너였어요. 파리 올림픽 때 삼성 갤럭시 플립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면서요? 차에 오르며 물었어요. 김 기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특히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이 대성공이었죠. 매달 수여식에서 선수들이 빅토리 셀피를 찍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됐으니까요. 삼성 디지털시티에 도착하자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우와, 이게 바로 최신 폴더블 프로토타입인가요? 제품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제품이에요. 갤럭시 AI 기술이 탑재되어 있죠. 이 기술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계가 모호해질 거예요. 삼성 연구원의 설명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때 김 기자가 물었어요. 올림픽에서 5G 연결 기술을 활용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아, 그건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갤럭시 S 울트라로 파리 마르세유의 요트 경기를 실시간 중계했죠. 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AS 센터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수리가 2시간 만에 끝난다고요? 네, 빠르면 1시간이면 돼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삼성에서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다음은 LG전자였죠. 그곳에서 본 AI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은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이 냉장고가 식재료를 인식하고 레시피를 추천한다고요? 제가 물었어요. LG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연결된 오븐에 자동으로 온도와 조리 시간을 설정해줍니다. 5G와 AI의 결합으로 가능해진 거죠. 올레드 TV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김 기자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2021년에는 올레드 TV 판매가 전년 대비 116% 증가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19.2%의 점유율을 기록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LG의 롤러블 TV였어요. 화면이 말려 올라가네요. 네. 이게 바로 우리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면서도 대형 화면을 즐길 수 있죠. 하루 종일 첨단 기술을 체험하고 나니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나 앞서 있다니 한국인들은 정말 미래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녁에 김 기자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이런 기술력의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삼성과 LG의 경쟁이 결국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냈죠. 삼성은 18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예요. 특히 75인치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는 독보적이죠. LG도 만만치 않던데요? 제가 말했어요. 가전제품과 올레드 TV에서 세계적인 리더라니. 맞아요. 두 회사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삼성은 스마트폰과 TV, LG는 가전제품과 프리미엄 TV. 이런 경쟁이 결국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든 거죠.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힘은 문화만이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치열한 경쟁. 이것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만든 비결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김 기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삼성과 LG의 관계가 단순한 경쟁 관계만은 아니에요. 두 기업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를 발전시키고 있죠. 선의의 경쟁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두 회사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자극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한 회사가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으면 다른 회사도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두 회사 모두 발전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술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삼성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면 LG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로 대응하죠. TV 시장에서도 삼성의 QLED와 LG의 OLED가 서로 기술을 발전시키며 경쟁하고 있어요. 이런 경쟁이 결국 한국을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만든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치열하지만 건설적인 경쟁,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혁신.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내일은 어디로 가나요? 김 기자에게 물었어요. 내일은 한국 문화의 핵심, 한식을 취재하러 갈 거예요. 음식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한국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그 말에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와, 정말 기대돼요. 사실 파리 올림픽 때 한식의 위대함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선수촌에서 비빔밥과 불고기가 얼마나 인기였는지 몰라요. 외국 선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김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죠. 한식이 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어요. 이번엔 그 맛의 비결을 직접 파헤쳐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파리에서 맛본 한식도 너무 맛있었는데 한국에서 먹는 한식의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이미 경험한 맛있는 기억 때문에 더욱 기대하게 됐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 것들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올랐죠. 오늘 하루 동안 본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니.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그 비결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었어요. 삼성과 LG의 선의의 경쟁이 이렇게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력의 배경에는 이런 특별한 기업 문화가 있었던 거야. 서로를 밀어붙이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취재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하지만 피곤함보다는 설렘이 더 크게 다가왔죠. 내일은 한식을 취재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였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침대에 누웠는데 기대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 그리고 이제 곧 만나게 될 한식의 세계. 이 나라는 정말 끝없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답니다. 아침 일찍 김민수 기자와 만나 서울의 유명 전통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늘의 미션은 한국 음식 문화의 진수를 경험하는 것이었죠.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미각의 여행이 될 거예요. 김 기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와 함께 온갖 향신료와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건 김치예요. 한국의 대표 발효 식품이죠. 저기 보이는 건 된장, 고추장, 모두 한국 요리의 기본이에요. 우리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떡볶이, 순대, 파전, 하나같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이었죠. 이렇게 다양한 맛이 어떻게 한 나라에 있을 수 있죠?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김 기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 다른 재료를 사용해요. 그리고 발효 문화가 발달해 음식의 깊이를 더하죠. 점심으로는 한식의 정수, 한정식을 체험했어요. 2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이게 바로 한국의 밥상 문화예요. 김 기자가 말했어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한국인의 정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오후에는 현대적인 한식을 경험하기 위해 강남의 퓨전 한식당을 찾았어요. 전통 요리에 현대적 터치를 더한 음식들이 놀라웠죠. 한식이 이렇게 세련될 수 있다니. 제가 감탄했어요. 맞아요. 이런 혁신적인 접근이 한식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녁, 우리는 서울의 밤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포장마차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에 줄지어 선 포장마차들, 그리고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바로 치맥 문화예요. 김 기자가 설명했어요.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죠.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서비스로 떡볶이를 내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김 기자가 말했어요. 낯선 이에게도 따뜻함을 베푸는 마음이죠. 그 순간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문화였고 역사였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김 기자가 물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대답했죠.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식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인 것 같아요. 일주일간의 취재가 끝나고 김 기자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왔어요. 그동안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김 기자가 갑자기 선물을 건넸어요. 이건 한국 전통 기념품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을 기억하셨으면 해서요. 김 기자의 따뜻한 미소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준비한 선물이 없어 너무 미안했죠. 김 기자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의 정문화예요. 김 기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에 미국에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그땐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한국의 힘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방에 돌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력도 놀랍지만 음식 문화에 담긴 정의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따뜻한 마음이 결국 한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기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K-팝의 나라가 아니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은 사람에 있었다. 기사의 첫 문장을 적으며 일주일 동안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삼성과 LG에서 본 놀라운 기술력, 한식에 담긴 정성과 따뜻함, 그리고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 한국의 발전 원동력은 끊임없는 혁신 정신과 함께 우리를 중요시하는 공동체 의식이었다. 이는 기업 문화에서도 음식을 나누는 문화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조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정의 문화. 앞으로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기술 혁신과 인간미 넘치는 접근으로 세계 무대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 시각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와야겠다고 다짐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매력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여정을 지켜볼 특별한 증인이 되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제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는 끝났지만 그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CNN의 젊은 프로듀서 사라 콜린스가 한국을 취재하면서 겪은 놀라운 경험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과 한류의 인기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결국 한국의 진정한 모습과 숨겨진 저력을 발견하게 된 그녀의 여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 특히 삼성과 LG의 세계적인 경쟁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었죠. 또한 한식에 담긴 정의 문화가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발전 원동력이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닌 끊임없는 혁신 정신과 따뜻한 인간미의 조화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은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